시간이 돼서 토론회를 시작하니까 장례 정리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끄시든가 아니면은 이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정각 2시인데 시작하겠습니다. 마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행사를 주최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국민대책위원장 김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유검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지역위원회와 마포구청 간의 공개 토론회를 박광수 마포구청장님과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당협위원장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돼서 2주 동안에 원래는 11월 7일 제가 개최를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제가 마포구를 설득시켜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다 수용을 해줬습니다. 수용을 해줬는데 하루 남겨놓고 마포구청이 주최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민주당 원내대표 신종갑 의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토론을 하지 않으면 책임 회피 아니냐, 매우 유감스럽다. 어쨌든 간에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호간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형태로 제가 사회만 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토론 주최 측이 상호 토론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 행사가 끝나면은 토론의 내용을 정리해서 백서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왼쪽에 더불어민주당 마포 지역위원회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거기서 제가 통보받은 토론자 명단은 여기 표차를 붙여놨는데 한 명도 안 왔고 어제부터 전화를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제가 신종갑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토론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원칙대로 하고 선거법 이런 걸 때문에 여기 장소 사용료도 저희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국민대책위원회에서 지불했고 현수막도 우리 돈으로 제작한 겁니다. 마포구청에서 협조받은 상황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주최 측이니까 우리 임원 중에서 상임부위원장 김성갑 부위원장 소개하겠습니다. 마공부 상임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민주당에서 동원한 사람만 같이 하게 되면은 이 주민등록증을 검사해가지고 마포구민이 아닌 사람은 입장시키기를 않고 민주당에서 요구해서 제가 사랑나는 발전소 회장님하고 임원 3분을 모시고 와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참석 안 하는 바람에 주민등록증은 검사 안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나는 발전소 회장님하고 임원님들 인사해 주세요. 유구목, 김원진, 김미경. 오늘 이분이 안내하고 주민등록증 검사할 예정인데 주민등록증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자리로 오시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이제 회장님은 도화동 사시고 우리 총무님은 상암동 사시고 우리 김미경 부회장님은 공덕동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포에서 훌륭한 분들을 15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언론사에서 2분이 오셨는데 마포신문사 이영원 대표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간마포 한재순 대표님. 바쁘신 중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국민의힘 구의원님들이 오셨고 그 몇 분 소개해 주시면 국민의힘 참 저 뒤에 저 마포타임즈 김춘식 사장님 앞으로 오세요. 앞에 자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 구의원들은 한 분도 안 오시고 국민의힘하고 무소속 구의원님들 오셨는데 한꺼번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일어서는 사람 구의원 아니에요? 홍지경은 구의원 아닌가?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저 우리 서정수 전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서정수 인사하세요.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김향희 체육회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 준칙 공고안에 대해서 마포구청 측과 더불어민주당 마포위원회 갑과 을 연합된 마포위원회하고 공개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다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론 당사자인 마포구청이 주최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이콧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밝혀드리고 원래는 그 양쪽에서 서로 상호간에 질문을 하고 상호 토론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측이 참석 안 하는 바람에 사회자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이 마포구청 측에서 윤호중 도시환경국장님이 이 모두 발언 겸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마포구청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그 토론 주제이기도 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건고안과 관련해서 본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아파트 228개 단지에 총 7만 7천여 세대의 단지가 있고 마포구 주민 약 37만 명의 60%인 22만 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도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정비 사업으로 인해 그 수는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평온하게 관리되어야 할 단지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 다툼, 이권 등이 포함된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오히려 입주민들 간의 충돌이 더욱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의 주거 복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근거해서 그간의 민원 사항과 우리 구의 특성을 종합해서 마포구 건고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1번 PT를 좀 띄워주시죠. 잠깐 표를 보시면 작년 2023년 10개 단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처분이 170건, 환수 등 재정상 조치가 53건, 고발 및 수사 의뢰 사항이 6건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입주자 대표 회의 및 아파트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절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번 PT를 좀 띄워주시죠. 주요 지적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천만 원 상당의 옥상 지붕 공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이제 불법으로 선정한 사례, 8천만 원의 옥상 방수 공사 업체 선정을 입주자 대표 회장 불법으로 혼자 평가 선정한 사례, 세 번째로 동별 대표자끼리 규정도 없는 명절 격려금을 80만 원씩 가져가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3번 PT를 잠깐 띄워주시죠.
3번 특정 단지. 네, 이것 또한 저희가 이제 특정 단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입주자 대표의 마지막 한 해 동안 보통 2년이 임기인데 한 해 동안 그 충전된 장기 수선 충당금 총 16억 중에 마지막 해에 14억을 모두 소진하고 2억만 남겨놓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2억만 남으니까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제곱미터당 50%에 가까운 장기 수선 충당금을 인상하도록 해서 그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승강기 안전공단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안전하다고 판단했어요. 근데 그 자체를 이건 긴급공사다라는 사유로 해가지고 4억 원 상당을 들여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한 그 대단지이기 때문에 경비 용역 그 금액이 약 51억 돈이 됩니다. 이것도 그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을 우회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제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3억 원에 달하는 엘리드 공사 그것도 불법으로 수의계약한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저희가 고발 및 수사를 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결국 1%의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수의 대략 한 90%에 달하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PT 한번 띄워줄래요? 저희 구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2년 9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하고 서울시 준칙 개정을 건의한 바 있는데 현재 한 차례도 회신된 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투명한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규약 개정 시 도움이 되시라는 의미에서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 PT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구에 권고안을 참고해서 16개 단지는 관리규약을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25개 단지는 기존 준칙을 참고해서 개정 후 신고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자체로서는 모두 수리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일부에서 이제 제기하고 있는 저희가 마포구에서 마련한 권고안이 어떤 강제적 성격을 갖고 주민들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규약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민들의 자율적 사항이라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 권고안은 일선 현장에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자치구가 법과 규정에는 없지만 현실 속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여기 도시환경국장인 저와 주택상생과 직원들이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고 보완해서 고민한 결과물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마련된 자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회 중에 이 백남한 마포구의 의장님 모셨습니다. 백남한 의장님 인사하세요. 백남한 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훈 의원님을 대신해서 국민의힘 마포갑 당협의 사무국장이신 김상희 사무국장님 인사하세요. 제가 사회를 뭐 많이 안 봐서 좀 서툰 면이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 민주당의 공청회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봤습니다. 10월 1층 그 다목적실에 됐는데
제가 느낀 부분은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거는 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시도지사만 만들 수 있는데 기초단체인 마포구가 만들었냐 이걸 문제 삼더라고요. 그래서 왜 준칙 공고안을 만들었는지 이 공고안을 기한했던 그 한상진 예? 공고안을 왜 만들었는지를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시환력 국장입니다. 이 자체는 제가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마포구 관리규약 권고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중앙부서하고 저희 자치구 간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겪는 각종 불안, 불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어떤 그 룰을 하나 만들어서 그 진행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공동주택이 이제 쾌적하고 좀 투명하게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하고 중앙부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법 18조에 따라서 시도지사 권한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희 자치구로서는 제3조에 의한 국가 등의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체계적이고 좀 관리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어떤 지자체의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좀 외람되지만 수십 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느꼈던 여러 사례랑 판례, 참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권고안을 좀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 서울시하고 자꾸 충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 그 헌법재판소에 2023년도 11월 18일 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권한쟁의 심판 소송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 오늘은 상호 토론에서 제가 이 토론 순서만 정해지고 공평하게 죄송합니다.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안 나와서 제가 질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대해서 사실 숙지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마포구의 공동주택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주택상생과장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마포구 권고안에 대한 일부의 의견이 마포구민 다수의 의견이란 인식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은 연평균 800건인데요. 권고안이 논의가 되었던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권고안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약 3%인 29건밖에 되질 않습니다. 또한 이 29건 중에서도 특정 아파트에서 약 20건 정도의 특정 아파트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한 민원이고 서울시의 주민감사 청구한 건도 이 특정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본다면 마포구 권고안은 특정 단지에서만 민원을 제기할 뿐 다수 구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 권고안은 전혀 강제성이 없습니다. 마포구 권고안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를 반려한 사실도 없고 마포구 권고안을 참고한 단지에 대해서도 구에서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저 마포 도화동 현대 1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아파트도 1000세대 대단위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입주민으로 있으면서 입주자 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한 95% 이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가 하면 하는가 보다 하고 마는데 다행히 마포구 주택상생과에서 우리 입주민을 대신해서 관리 감독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저는 지금까지 어느 정당에도 가입해 본 적도 없고 입당을 한 적도 없고 그 정당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포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님들을 저만큼 많이 비판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현 마포구청장님도 2년 전에 제가 비판을 해서 동네 할머니도 다 초대받는 취임식 초대장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구청 편을 들고 민주당 편을 들고 저는 잘하는 사람의 편을 드는 거지 구청에서 잘못한 건 제가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건 또 박수도 치고 그래서 여기 하기 전에 저희 단체에서 뭐 회비에서 일부를 효도밥상 동참하는 명목으로 효도밥상에 100만 원 우리가 후원했습니다. 회원했고 저는 뭐 이 여야 정치인들을 다 알지만은 사람 보고 지지하지 정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구 편을 든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갑자기 제가 질문자가 되는 바람에 제가 좀 진행에 좀 미숙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쟁점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첫 번째는 왜 이 관리 준칙 공고안을 기초단체에서 만들 수 없는데 만들었냐 하는 것 가지고 헌법 위반했다고 일방적으로 마포구청장을 공격하는데 저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봤을 때는 마포구민 입장에서는 뭐 헌법을 위반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어떤 방법이 마포구민을 위한 방법인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화동에 제가 살고 있는데 도화동에 보면 1000세대 이상이 우상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저 삼성 아파트도 있고 현대 홈타운도 있고 제가 사는 현대 1차 아파트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동소이하게 입주자 협의회들이 장기 집권을 해요. 그 뭐야 대통령도 장기 집권하면 썩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10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위 입주자는 연임을 못하게 공고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포에 있는 3,800세대는 특정 아파트의 입주자 협의회의 그 대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 기간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반발하는 데가 그 단지입니다. 3,800세대 되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성산 시형 아파트도 3,7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는 별 문제가 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않는데 오늘 이 민주당에서 안 와서 유감이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아니 주체가 시민단체가 주체를 하면은 또 공평성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주체를 했더니 공동 주체를 해달라 그래서 마포 FM을 공동 주체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포 FM은 언론사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주체를 하고 마포 신문하고 저 지역 언론사들은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동 주체까지 내가 받아들여 줬거든요. 그래서 송덕호 대표님 오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양쪽 측의 공청회 다 여기 마포는 내가 이제 담당 국장님하고 면담을 통해 가서 좀 정보를 받았는데 민주당 공청회에서 제가 가본 거는 다른 내용은 전혀 없고 패널들이
뭐 변호사도 있고 주민도 있고 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이 오로지 헌법 위반했던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나쁜 얘기하면 물고 늘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판단을 해봤죠. 어떤 게 입주자하고 구민 입장에서 난가 해서 저는 마포구청이 공고안을 만드는 거 잘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민주당에서 저보고 구청 편을 드는데 저는 구청 편 전혀 안 듭니다. 전 정당인도 아니고 국민의힘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저 개인 프로필을 냈지만은 저는 민주당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정청래, 노웅래 뭐 이런 전직 국회의원들 있지만은 저는 구청 편 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공고안에 대해서 왜 이 민주당 측에서 반발을 하는 건지 서울시 공고안에 추가된 공고안에 대해서 우리 주택상생과장님이나 한상진 동장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회만 보려고 하다가 질문자가 되는 바람에 제가 좀 숙지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 양해 지금 부탁드립니다. 운영하신 위원장님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교동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에 그 동별 대표자는 2년씩 중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제 동별 대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2회에 걸쳐 공고 후에 기존 동별 대표자가 또 나와서 또 동별 대표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예외 규정을 악용을 하는 단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악용을 하고 있어서 10년씩, 8년씩, 6년씩 장기 집권하면서 관리 주체, 그다음에 그 용역 그 모든 그 업체와 결탁을 해가지고 사실상 단지를 장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고요. 이런 관계,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법령상에는 입대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기가 따로 그 제한하거나 이렇게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권고안에 서울시 준칙과 이렇게 비교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 동별 대표자 중임만 하고 그 지금 예외 규정을 배제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그 10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 회장은 단임만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그 권고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단지에서 스스로 받아들이고 자정을 하는 노력을 보여줍시고 권고안을 저희가 배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월급쟁입니까? 아니면 봉사자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봉사자입니다. 근데 특정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단지의 많은 제보와 저희가 녹취록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입주민들이 저희한테 이제 진술하신 그 내용인데요. 몇십억의 공사를 입주자 대표의 마음대로 추진하고 있다.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아파트 아무도 터치 못하게 한다. 작년에 동대표를 나가려고 하니 전화부터 협박을 해서 못 나오게 했다. 등등 저희에게 많은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법상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서울시 준칙에 없는 내용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민원인들 숱하게 저희가 접하면서
우리 군은 봉사 지켜야 할 입주자 대표회의가 집단 세력화로 인해 대다수의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세대 이상 단지에 동별 대표의 임기를 제한하자는 게 어떻겠냐고 권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아까 옆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권고안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스스로 받아들여서 관리계약으로 채택을 해서 자정을 해주십사 하고 만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고안을 마포구가 이제 만들어서 이 입주자 협의에 대한 데 공고하고 있는데, 공고안 이후 공동주택 관리 계획을 변경한 단지가 몇 군데나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23년에 마포구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현황하고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묶어가지고 강상구 주택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권고안 마련 이후에 변경된 단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권고안이 23년 10월 24일 이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총 41개소가 관리규약이 개정되었는데요. 마포구 권고안을 적용한 단지는 16개소이고 서울시 준칙을 적용해서 개정한 단지는 25개소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 아파트 A 아파트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 발언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했고 행정상 처분이 49건이었는데 환수 2,800만 원, 과태료 10건, 4,5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22년도 5기 입주자 대표의 마지막 한 해 동안 장기성 충당금 남은 14억을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단지 같은 경우는 한 5개년간 평균 2억 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14억을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공사라는 이유로 4억 원가량을 엘리베이터 공사를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51억 원의 경비 용역 시 특정 업체하고 수의 계약을 의도적으로 유찰하도록 유도했고요. 그다음에 3억 원가량의 외벽 LED 설치 공사를 외벽 균열 보수 업체와 동일한 곳으로 해서 불법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5건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 규약 공고안에 대해서 맨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이 더불어민주당 장정희 의원입니다. 근데 제가 한 추석 무렵에 아현동에 있는 모 교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단지에 사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는데 그 장정희 의원이 그 입주자 협의회 대표를 뽑는 성관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신종갑하고 대화를 하라고 해서 내가 신종갑 의원하고 대화를 하고
또 마포구청의 주택상생과 다 해가지고 의견을 좁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내가 마포구청을 설득을 해서 다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마포구청이 주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포 공직자 부정 대책위원회에서 여기 사용하는 임대료도 11만 원을 냈고 현수막도 우리 돈으로 제작한 겁니다. 저기 있는 물도 제가 협찬 받아온 거고 마포구청에서 협조해 준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왜 다른 구의원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장경희 의원만 이렇게 집요하게 하냐 봤더니 아현동에 있는 모 단지의 입주자 협의회 대표자 뽑는 선관위였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공청회에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일방적으로 문제 삼는 거는 마포구는 못 하는데 왜 만들었냐, 공고안을 만들었냐. 근데 사실 공고안이라는 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 문제 삼는데 오로지 내가 가서 들어본 거는 민주당에서 여기 다목적실에서 했고 아현동의 모 교회에서 했는데 두 번째는 초대를 안 하도록 안 갔는데 제가 그걸 갔다 와서 민생에 반하는 정치 공세는 옳지 않다 이런 내가 칼럼을 써가지고 내가 이 마포에다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라고 안 해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없고 오늘 사실은 뭐 토론 시간도 2시간을 하자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1시간 이내로 맞죠. 왜냐 한쪽이 없기 때문에 굳이 토론을 2시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제가 이게 토론회 끝나면 자료를 모아서 백서를 만들어서 백사문적 우리 조정훈 의원이 생각나는데 백서를 만들어서 지역 언론사를 포함해서 전국 언론사에 내가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마포구민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마포구청에서 설명하는 것이 옳은 건지 판단을 하면 돼요. 저도 뭐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러다라는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공평하게 제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에서 질문해야 될 내용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설명 듣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거는 이 입주자 협의회 연임사항에 대해서 공고안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입주자 협의회가 잘못했을 때 입주민의 10%가 동의를 하면 비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안을 서울시 규칙에 삽입을 시킨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지원과장 오늘 처음 봤는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현재 건축지원과장 이상구라고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준칙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피 등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 공공에서 조직 구성 등을 정상화시켜주자 이런 의도로 조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성산시형 아파트 폐놀 사태에도 발생했다시피 우리 구가 긴급 공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나 입대위에서 안건을 부결하는 등으로 주민 불편에 대한 집단적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도에는 성산시형 아파트 등 동대표 선거를 자체적으로 치를 수 없어서 우리 구에서 선거를 직접 지원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주택상생과장으로 있을 때 입주민들 간의 충돌로 인해 동대표 후보가 없어 수차례에 걸쳐
공고를 해도 입주자 대표위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아파트 측에서 우리 구에 입주자 대표 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어느 분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줬는데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회 이지원 위원장 이름으로 이렇게 내용이 카톡이 왔습니다. 어젯밤에 온 내용인데 15일 예정했던 아파트 관리 준칙 공고안 관련 토론회는 구청의 비협조 등 준비 미비로 무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마포 구민 권리 찾기 간담회는 일정대로 11월 21일 오후 5시에 마포구청 1층 의회 다목적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젯밤에 카톡을 보냈는가 봐요. 근데 마포구청에서 준비를 한 게 아니고 마공부라고 마포공직자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비용을 들여서 준비한 겁니다. 마포구청은 토론 상대자지 마포구청에서 준비한 거는 장소 제공료도 저희가 냈고 이 현수막도 다 했습니다. 유인물도 저희가 만들어 왔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공개 토론할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없었으니까는 모든 요구 사항을 하나 들어주면 또 다른 요구 사항을 얘기하고 또 다른 요구하고 토론 당사자인데 갑자기 마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자기네가 지지하는 마포 FM이나 공동 주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수락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하루 반 남겨놓고 마포구청이 주최 안 하면 안 나오겠다. 이거는 보이콧하는 명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자를 어제 저녁에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지원 위원장하고 친정갑 의원하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근데 아침에 제가 최종적으로 친정갑 원내대표에게 전화해서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내가 구청을 설득을 해서 다 수용을 했는데 지금 와서 마포구청이 주최 안 하면은 보이콧하겠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끝나고 나서 백서를 만들어서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돌리겠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통보를 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토론회를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없고 오로지 구청에서 헌법 위반했다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저는 정치 공세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국회에서 해야지 구에서 그런 거 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백서를 만들어서 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두 마디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저는 이 공정과 상식은 법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원칙과 신뢰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당에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정수 의원을 많이 사랑합니다. 서정수 의원 국민의힘이고 이번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장정희 의원을 연말에 의정 대상에 내가 추천을 해줬어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취소시킬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니 말이 할 때마다 틀리니까. 그리고 이 사기꾼이라는 정의가 어제 얘기한 거와 오늘 얘기한 게 틀리면 사기꾼이라고 저 네이버에 나와 있더라고. 그렇게 아시고 사실은 저도 갑자기 사회를 보기로 돼 있는데 내가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술 먹고 숙지를 사실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마다 이제 장기 대손 충당금이라고 뭐 고장 나고 이럴 때 고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1000세대 이상 중에서 무성 아파트가 한 40억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사는 현대 아파트는 6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공사를 많이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소모가 됐겠죠. 그렇게 규모로 보면은 3,800세대 아파트는 우성 아파트가 훨씬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되고 이 관공서나 이 입주자 협의회는 일정 금액 이상은 공개 입찰을 봐야 되는데 수익에 가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아파트 실태 조사 감사 결과에 대해서 주택상생과장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기 이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여쭤볼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예, 구청 공동주택에는 이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입주자 협의회에서 그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뭐 정치를 지향하는 면에서는 A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B당을 지지할 수 있는데 이 관리 규약 안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 중립.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겠어요? 예, 도시환경 국장입니다. 그 여기 판넬하고 내용 보시듯이 그냥 가장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 그 준공이 되고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장, 관리주체라는 그 업무를 이제 공동주택 관리 법령하고 거기에 이제 상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입대의장, 선거관리위원회 임원들, 관리소장, 관리주체의 업무는 그 법에서 소극적으로 다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 업무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특정 대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 수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각종 어떤 정치적 구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누구 특정 세력을 그 지지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수의 선량한 그 입주민들은 밖에서 어떤 특정 지지를 특정 후보 지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죠. 정치적 그 누구를 지지하고는 개인적인 선호도지 그걸 굳이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치 어떤 그 주민들을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볼모로 해서 우리는 몇 명의 세대원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니들은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많은 불만 요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넣은 거는 다른 건 아니고 법에서 규정된 법에서 마련한 입주자 대표 회장의 회의의 권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관리주체에 대한 업무는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닫혀져 있는 거다. 입주민들 보호를 위해서는 그 닫힌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하라는 게 그 법의 취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번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저기야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악용될 경우를 일단 그 입주민들 그 주민들 직접 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자정 활동을 좀 기하기 위해서 좀 마련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뭐 대충 물어보는 거 한도 끝도 없는데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뭐 1시간이 조금 덜 됐지만은 마무리하고 잡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저는 직업은 출판사 대표입니다. 서교동에서 출판사 30년 했고
현재 대한출판문화협회 이 대외협력 담당 고문으로 활동하고 마포에서는 공직자들 선출직 공직자들을 제가 국회의원하고 구청장들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단체가 마포 공직자 부정부패 국민대책위원회고 제가 15년 동안에 지금 효도밥상하고 비슷한 그 사랑나는 발전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활동을 안 하는 이유는 마포구청에서 효도밥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활동은 중단하고 있지만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짜장면 봉사 500명씩 제가 이 회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정말로 마포구에서 마포구청과 지역 구민들 간의 그 불협화음을 해소하고자 발벗고 나섰는데 민주당에서 불참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참 질문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 아니 원래 질문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질문? 그러면 한 분만 질문하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원래는 그 양쪽에서 하면은 회의가 진행할까 봐 질문을 이렇게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번 주체가 저는 되게 뜻깊고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해요, 공덕동에서. 근데 지금 한 가지 지금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 상황이 되게 좋아요. 근데 저희 마포구의 오피스텔이 지금 집합건축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집합건축물의 동대표가 없고요. 관리규약이 그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받질 않았고 관리비가 지금 책정이 이상하게 되어 있고 그 관리비를 누가 가져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기선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구분 소유자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소장이 있으면 소장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직원으로 부리면서 직원으로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그 직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해가지고 이제는 관리비를 가져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인 뭐 그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마포구에 많기 때문에 관리비를 조금 관리 감독을 좀 여기서 좀 해주셨으면 왜냐면 동대표도 없고 관리소에서 알아서 다 하고 우리가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관리비가 매년마다 늘어나요. 근데 그 관리비가 어디서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명목상도 모르겠고 알지 못하는 그 관리비 내역서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좀 구청에서 좀 관리 감독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지금 집이 사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돈 빠져나가는 돈들이 어디서 빠져나가는지도 아예 몰라. 관리 감독은 구청에서 해줘야죠. 왜 그런 걸 안 하고 이렇게 해요? 아니 지금 질문하신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관리비는 입주자끼리 협의해서 하지 구청에서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두신 국장이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그게 집합건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받습니다. 그 법률의 소관 부서는 법무부가 되는데요. 좀 예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서울시에 있었을 때 집합건물 관리 실태를 한번 다 몇 군데 해서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법에 대한 맹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첫째, 집주인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얼마가 부과되든 간에 신경을 안 쓰고 그 일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는 평수는 틀린데 관리비는 똑같이 부과되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재활용품을 내놔도 재활용품에 관련된 수익 자체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불법 사항들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가장 아쉬운 거는 이게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됐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됐든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을 때 그 조항을 개정을 몇 번 건의하고 좀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이러면은 저희가 좀 발췌를 해서 서울시에다 건의하는 방안으로 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원래 질문을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한 번 하셨는데 한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호 토론이 무산되고 마포구청을 상대로 제가 아는 범위 내 질문을 드렸는데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